산만한 심리 가지고 이끌고 있는 정동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에 오시다 너무 애쓰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1% 아침을 하다 보니까 계속 비가 왔었는데 오늘 드디어 비가 그쳤습니다. 그런 거 같죠? 아마 우리 하늘이 우리 인내심을 시험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계속 비가 오는데도 너 나가볼래? 계속 나가는 걸 보고 내가 계속 나가면은 성공시켜줄게. 이렇게 아마 시험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비가 오는 그 기간들을 다 끝내고 오늘 드디어 이제 비가 그친 첫 번째 1% 아침 프로그램 날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입니까? 자, 비를 다 뚫고 오신 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성공을 보장받았습니까? 네. 예. 자, 성공을 보장받은 나 자신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한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22년 동안 강의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파트이기도 하고, 요게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을 안 하는 게 기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의 어떤 결정판일 수도 있고, 제가 540시간 강의를 하거든요. 제가 자격증 가지고 540시간 강의를 하는데, 이 540시간 중에 최종 클라이막스, 이 클라이막스의 한 시간 강의를 제가 해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쩌면 인생을 완전히 확 바꿔드릴 수 있는 이 트림 포인트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어쩌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기대되십니까? 네. 기대되시면 다시 한번 박수 보내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이제 쭉 보면 뭐 이런 화면들이 쭉 들어갑니다. 이제 다 볼 필요는 없고, 우리가 시간 항아리 속에 어떤 걸 먼저 넣을 것인가 다시 한번 리뷰해 봅니다.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으면은 영원히 큰 돌을 넣을 수 없다. 기억나시나요? 네. 예를 들어서 물을 넣고 모래를 넣고 작은 돌을 넣었다면 이 큰 돌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큰 돌을 뒤로 미루면서 살죠.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자, 오늘 아침에도 어쩌면 또 오지 못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뭐 다음번에 가야지, 다음번에 가야지. 자,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늦잠 자게 되고, 늦잠 자다 보면 빠지죠. 우리 이제 운동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또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분명히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뭐 다이어트 하는 분들도 보면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안 먹어야지. 그쵸? 이렇게 이제 계속 내일부터 미루다 보면은 우리 인생의 소중한 이 큰 돌은 계속 뒤로 미루어지게 되고 영원히 이 큰 돌을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큰 돌이 뭔가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이 큰 돌은 쉽게 말하면 이제 나침반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시계 중심이냐, 나침반 중심이냐. 시계 중심이라는 것은 일정표죠. 뭐 이미 정해져 있는 일정표인데, 근데 이 일정표가 중요한 걸 중심으로 정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개는 중요하지 않는 쓸데없는 것들, 급하기는 급한데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그런 인기 있는 활동들 중심으로 시계 중심에 스케줄이 잡혀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가장 안 좋은 인기 있는 활동이라면 뭡니까? 자, 친구가 밥 먹자고 전화했을 때, 자, 밥을 안 먹으면 친구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밥을 먹어주는 그런 활동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제 이런 인기 있는 활동들에 우리가 시간을 빼앗기다 보면 결국은 소중한 것을 못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사분면 중심의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이사분면은 뭐냐면 지금은 급하지 않지만 자, 미래에는 중요한 거죠. 자, 지금은 급하지 않으니까 미룰 수 있는 것들,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계획을 해야 되고 예방을 해야 됩니다. 가치관도 정립돼야 되고 사명과 패션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인간관계 구축 그리고 생산 능력과 생산의 균형을 이룬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네. 그래서 이사분면 중심의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고, 실제 우리가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이사분면에 65에서 80%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이 3, 4분면 있잖아요. 3, 4분면에 50에서 60%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즉 다시 말한다면은 중요하지는 않은데 지금 급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50에서 60%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3, 4분면에 빼앗기고 있는 이 시간을 2, 4분면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시간을 벌게 되고 이 2, 4분면의 시간에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 급한 일이 계속 줄어들죠.
그래서 의외로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그다지 바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골프도 치러 다니고 뭐 어떤 모임에도 가고 그죠. 또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모든 게 다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이제 바쁘게 사는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이런 분들 참 많이 있죠. 그죠? 바쁘기만 한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바로 3, 4분면에 집중돼 있다. 그래서 내가 저는 3, 4분면 시간을 너무 빼앗기다 보니까 정작 인생에서 중요한 2, 4분면의 활동들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걸 이제 오늘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이상한 중심의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 1단계 당신의 사명과 비전, 가치와 연계를 시키는 활동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NLP를 활용하여 비전과 목표를 시각화하라. 3단계 당신의 역할을 검토하고 제 이상한의 활동 목록을 설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단계 요일별 주간 계획을 수립하고 5단계 자 이걸 실천하면서 성실성을 발휘하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평가를 할 건데 오늘 이제 이 1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아마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1단계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1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차피 오늘 처음 들어보는 내용도 참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귀를 쫑긋 하고 좀 들어보셔야 돼요. 아셨죠? 네. 준비되셨어요? 네. 자 1단계 뭐냐면 다시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신의 사명 및 가치와 연계시켜라. 시작. 당신의 사명 및 가치와 연계시켜라. 여기 보면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올 텐데 뭐 직업 사명서도 있고요. 뭐 개인 사명서, 뭐 비전 로드맵, 가치와 신념, 뭐 목표 서면서 참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내가 뭐 사명서를 작성을 했다든지 또는 가치와 신념을 작성했다든지 이런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한 분, 두 분 계시네요. 오케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원칙을 한번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자 글을 쓰면서 생각하자. 자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글을 쓰면서 생각하자. 글을 쓰면서 생각하자. 자 왜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면 안 되냐면요. 이 머리는 굉장히 게으릅니다. 머리는 게으르기 때문에 타성해져 있고 항상 쉬운 패턴을 쫓아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글을 쓰면서 생각하다 보면은 이 글은 뭔가를 구체화시켜야 되고 뭔가를 정리를 해야 되고 뭔가를 개념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한 생각들이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현실성이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영양가가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이제 막연한 관역을 눈에 잘 보이는 구체적인 관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화를 쏠 때 관역이 막연하면 어떻습니까? 맞추기가 힘들죠? 관역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잘 보여야만 맞추는 쉬울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사명이나 비전이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쓰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비전, 목표, 사명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글을 써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봅니다. 자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가지. 자 첫 번째 위대함의 길이 있고 두 번째는 평범함의 길이 있습니다. 옛날에 로버트 프로스트가 이런 이야기 했죠. 나는 가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자 위대함의 길은 아주 좁은 길입니다. 이 세상에 한 5% 사람들 아니 1% 사람들만 위대함의 길을 가죠. 95% 99% 사람들은 평범함의 길을 간다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탄생의 선물을 활용한다. 시작. 탄생의 선물을 활용한다. 자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선물이 주어졌어요. 선물. 근데 그 선물을 활용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데 그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99%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선물이 뭔지를 좀 확인해보고 그 선물을 제대로 한번 활용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죠.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는 자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순차적 과정. 시죠?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그러니까 내부에서 외부로 향한다는 이야기는 내 정체성, 내 가치관에 맞게 행동을 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99% 사람들은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인생이 아니라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는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아가요. 부모에 의한 또는 뭐 친구들에 의한 주변 사람들에 의한 또는 이 사회의 문화적 소프트웨어에 의한 이렇게 흔들리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이제 파도에 휩쓸리는 탁구공과 같은 인생이다. 그런바 상황에 휘말리는 노예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내 중심이 잡혀있는 인생,
자기 도움의 인생이다. 이 점을 명심을 하시고 반드시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그 에너지, 힘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창조적 힘. 시작. 자, 우리는 기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창조하는 삶을 위해 태어났을까요? 창조하는 삶. 근데 99% 사람들은요, 기계 부속품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러죠. 기계 부속품. 잘 보세요. 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누구보다 먼저 경쟁적으로 이제 이겨서 진급을 먼저 하는 거예요. 진급.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인생을 살죠.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조직에 들어가서 먼저 진급을 한다는 건 뭡니까? 자, 부속품 중에서 가장 좋은 부속품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맞아요? 그럼 내 부속품, 이 기계 부속품,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부속품도 어떻습니까? 나는 잘려야 돼. 잘리는 인생, 쉽게 말하면 대체 가능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능적인 인생입니다. 기능적인 인생. 근데 내가 창조적인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창조적인 인생은 쉽게 말하면은 자, 삶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 인생입니다. 자, 삶의 예술 작품을 만든다. 시작. 자, 삶의 예술 작품은 이 세상에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죠. 삶의 예술 작품은 모조품이 될 수가 없어요. 복제가 될 수 없어요. 이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나만의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이 삶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술 작품과도 비슷하다. 그래서 나만이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창조적인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힘이 뭔가를 지금부터 또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면의 소리를 찾는다. 시작. 자, 내면의 소리는 항상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진리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정말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소리를 찾는 사람은 항상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또 최고의 사랑과 진리를 추구하면서 나를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하고 이 세상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내면의 소리를 잃어버리면은 에고에 의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 이기적인 삶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면의 소리를 찾아봐야 되고 요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자, 잠재 능력 발휘. 시작. 인간은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15%의 능력을 발휘하고 죽었어요. 평범한 사람은 2에서 5% 능력만 발휘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몇 퍼센트 능력을 발휘하길 원하세요? 100%. 100%는 아인슈타인을 뛰어넘으니까 너무 좋죠. 근데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부유한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뭐 63 빌딩도 아니고 은행도 아니고 뭐 이런 데가 아니에요. 어디라 보니까 공동묘지더라. 공동묘지에 보니까 늘어놓고 간 여러 능력들이 있어. 뭐 인간관계 능력이라든지 돈 버는 능력이라든지 뭐 강의하는 능력이라든지 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능력, 이런 여러 능력이 있잖아요. 이 능력이 다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여러분, 죽을 때 내 능력을 공동묘지에 묻어놓고 갈 것인가 아니면 내 능력을 다 쓰고 갈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녹슬어 없어지는 것보다 달아 없어지는 편이 더 낫다. 이게 무슨 말이죠? 쓰지 않고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녹슬어 버리죠. 능력도 이 신체 근육처럼 감퇴된다 이 말이에요. 근육을 쓰지 않으면 근육은 감퇴되지 않습니까? 우리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 이 능력을 계속 사용해서 정말 내가 뭐 기맥기해서 정말 에너지가 소진될 때까지 달아 없어질 때까지 내 능력을 쓰는 거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능력을 쓰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소리를 들어보셔야 돼요. 제발 내 능력을 사용해달라고 아우성치는 우리 두뇌의 몸부림. 아우성치. 들립니까? 제발 내 능력을 좀 사용해달라고 아우성치는 이 두뇌의 소리를 들어보시라는 거죠. 오케이? 네. 능력 발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다른 사람도 내면의 소리를 찾도록 공부한다. 시작. 다른 사람도 내면의 소리를 찾도록 공부한다. 자, 우리는 위대함의 역할 모델이 되어야 되고 위대함의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고 위대한 인생을 가르치는 명강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걸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탄생의 승부를 했는데 탄생의 승부를 보면 이렇게 이제 선택할 자유와 힘이 있고 두 번째는 네 가지 지적 능력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걸 하나씩 봅니다. 우선 선택할 자유와 힘.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 대한 아마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자, 종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파블주니가 침을 흘리더라. 이게 자극과 반응 사이죠? 맞습니까? 종소리, 침을 흘리기, 종소리, 침을 흘리기. 이렇게 우리가 개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개처럼.
개처럼 산다는 게 뭐냐면 자극에 계속 반응을 하는 인생이죠. 이른바 사건의 지배를 받고 어떤 경험의 지배를 받고 상황에 지배받는 그런 인생. 이게 개 같은 인생이죠. 그렇잖아요. 자, 힘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계속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계속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경험으로 인해서 자, 실패 인생을 사는 겁니다. 과거에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계속 상처받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 같은 인생이에요. 자, 여러분, 자,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이 많이 있지만 우리 오프라 윈프리처럼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과거에 실패를 많이 했지만은, 자, 실패를 많이 했지만은 우리 성장훈 총장님처럼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삶이 가능할까요? 자, 과거에 눈물 엄청 흘리고 가슴 엄청 아프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이슬이 아니면은 살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 오행자 본부장님이 지금 이렇게 성공해 가고 있죠. 보이십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자, 우리에게 참 좋은 단어는 뭐냐면 뭐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뭐냐면 자극은 이런 거예요. 사건, 경험, 상황을 자극이라고 하는데 어떤 힘든 사건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은 그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상처 준 그 수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 자, 이런 긍정적 반응을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자, 이 공간을 넓혀야 돼요. 공간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긍정적 반응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실패 인생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좁기 때문입니다. 자, 몸에 병이 들고 마음에 병이 드는 것도 선택할 공간이 좁기 때문입니다. 자, 중독을 한번 볼까요? 중독. 알코올 중독은 뭡니까? 알코올 중독은 술 마시는 것만 잘하는 거잖아요. 술 마시는 것만 잘하는 사람이 술 안 마시는 것도 잘할 수 있으면은 그 순간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울증은 뭡니까? 우울한 기분을 잘 느끼는 사람이 우울증 아닙니까? 자, 우울한 기분을 잘 느끼는 사람이 우울한 기분을 잘 느끼지 않는 것도 잘한다. 그럼 뭐죠? 더 이상 우울증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이미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긍정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제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그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그 선택의 폭을 넓히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자아의식. 시작.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자아의식입니다. 자, 내가 나를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으로 생각하느냐,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자, 내가 나 자신을 정말 무가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생각하느냐, 정말 나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느냐. 이거는 누가 정해줬어야 아니면 나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이 사이버네틱스라는 책을 썼던 이 맥스웰 몰츠는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조국과 민족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우리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자, 내 자아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 자아의 선택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자아의 선택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만 18세 이전에 여러 수많은 권위자들, 부모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어른이라든지 이런 권위자들한테 이 자아의 선택을 내맡겼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이 쓸모없는 놈, 이 사고뭉치, 이 돌대가리,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해도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부정적인 자아를 선택했다는 거죠. 아니, 선택당한 거죠. 맞아요?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도대체 그게 커서 뭐가 되려고 이렇게 사고를 치냐? 커서 뭐가 될래라는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 안에는 나는 커서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나요? 그죠? 이렇게 이제 자아가 형성되는 것은 만 18세 이전에 어떤 권위자로부터 어떤 말을 많이 반복해서 듣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일단 이 자아가 결정이 되어버리면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죠. 운명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말이죠. 이게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하버드대 출신의 100명의 성공자들이 공통점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버드대를 들어갔고 이렇게 참 위대하게 성공을 했을까? 만 18세 이전에 이 자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너는 크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될 거야. 너는 크면 위대한 의사가 될 거야. 너는 말을 잘하니까 위대한 뭐 방송인이 되겠네. 강의를 잘하겠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반복해서 들려주니까 이 사람들은 자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될 거고, 나는 위대한 삶을 살 것이고,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버드대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성공을 이루자는 이야기죠. 어쩌면 저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그런 위대한 스승님들의 그런 반복적인 칭찬과 격려가 있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저 중1 때 우리 이명희 선생님이라는 국어 선생님은 우리 동문이는 20세기의 마지막 승비다. 어떻게 이렇게 올바르고 고든 생각을 할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초6 때 우리 유창현 선생님은 본인 월급을 들어서 저한테 종합 입학금을 대해주시면서 너는 큰 놈이 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월급 들어서 입학금 대주지만 절대 아깝지 않다. 너는 큰 놈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 했다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런 또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동문이는 사막 한가운데 내놓더라도 살아서 돌아올 겁니다. 예. 이런 말들이 저한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야, 나는 정말 강한 사람이구나. 난 큰 일을 해야 되는구나. 아, 나는 보통 사람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과 같은 소중한 존재라면 나는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일까? 그리고 어떤 삶을 살까? 자, 이런 질문을 또 선물해 주신 우리 이명희 선생님. 저는 이 속에서 이제 저는 자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죠. 저는 한 번도 실패할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이 그렇다고 이렇게 숱한대로 온 거 아니에요.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삶들이 많이 있었죠. 저는 인생 밑바닥에 내려가도 한 번도 실패할 걸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나는 반드시 크게 성공할 것이다. 반드시 이 세상에 위대한 쪽지를 남길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꿈틀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자아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대학 입학한 이후로 한 번도 집에 돈을 갖다 쓴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아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내 마음 안에서 아, 나를 최고의 나 자신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나는 멋진 사람이다. 시작. 나는 멋진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충분한 자격 있는 사람이다.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자, 이런 긍정적인 자아를 개념화 시키면서 마음속에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나는 내 삶의 창조자이다. 이 생각입니다. 자, 나는 내 삶의 창조자이다. 나는 내 삶의 창조자이다. 어차피 이건 결론적 이야기야. 자, 나는 내 삶을 창조할 수 있는 모든 주도권과 모든 창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뭐 꼭 교회를 다니고 뭐 절을 안 다닌다 하더라도 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신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 나는 신이 갖고 있는 모든 창조 능력을 갖고 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 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 나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창조 능력을 다 갖고 있다.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 저는 참고로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가 없지만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고 어떤 영성적인 공부를 해보니까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자, 모든 인간은 신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신이 갖고 있는 모든 창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삶에 지금까지 어떤 끔찍하고 힘들고 비참하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그 힘든 시련고난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걸 감사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자,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자, 원래 그 맹자가 이야기하기를 하늘이 큰 사명을 안길 때는 고생을 시키고 시련 고난을 엄청 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정도의 인물로 성장을 하잖아요. 그때 비로소 큰 사명을 안긴다고. 고생 안 한 사람들한테 큰 일을 안 맡긴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생을 엄청 하고 눈물 엄청 흘리고 가슴이 엄청 아프고 예? 이렇게 정말 시련 고난의 연속의 삶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큰 일을 했고 정말 큰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믿어야 됩니다.
정말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운명은 인생을 차별하지 않는다. 시작. 운명은 인생을 차별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공을 밑에 강하게 치면 많이 튀어오릅니까? 작게 튀어오릅니까? 많이 튀어오르죠? 밑바닥으로 많이 내려가면은 많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많이 추락을 해서 밑바닥에 많이 내려갔다. 그 이야기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더 잘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눈물을 흘렸다면 많이 웃을 날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 어떤 문제를 자원으로 활용해서, 그 시련 고난을 자원으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더 위대한 비전을 만들어야 되고 위대한 사명을 실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은, 자, 나는 내 삶의 창조자이다.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이유 변명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뭐 때문에 내가 힘들었고, 뭐 때문에 실패를 했고, 희생을 당했고, 손해를 봤다. 그렇다면 뭐 때문에를 다 없애야 돼요. 자, 뭐 덕분에, 그 덕분에 나는 이렇게 잘 될 것이고,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고, 앞으로 이런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난한 그 가정 환경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했다. 그 가난한 가정 환경 덕분에 여러분들은 부를 이루는 것이, 성공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고, 지금도 성공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때문에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야 돼요? 때문에는 덕분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위대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유 변명 버리세요. 네. 자, 원망, 분노, 억울함, 배신감, 상처 다 내려놓으세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더 강해집니다. 원래 비 온 뒤에 땅이 단단해지죠. 맞아요? 여러분들 눈물을 많이 흘려보고, 많이 가슴 아파해보고, 많이 힘들어 해봐요. 그래야만 가슴이 단단해지고 마음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인생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체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망, 분노, 억울함, 이유 변명, 어쨌든 과거에 있었긴 그 모든 부정의 마음을 내려놔요. 그리고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은 그 과거의 모든 희노애락과 관련된 수많은 그 산전수전, 땅굴전, 그런 힘든 경험 덕분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덕분에 나는 더 잘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더 위대한 비전과 사명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런 자신을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 드리냐면, 저도 그런 땅굴전까지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평탄하게 살아오서 하는 이야기. 다음에 제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자원을 활용해서 비전 사명을 실현한다. 이게 자아의식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이제 창조자라는 의식이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면은 상상력과 양심을 활용해야 돼. 상상력, 양심. 왜 상상력만으로 안 되고 양심만으로 안 될까요? 상상력과 양심이 결합이 되면은 의미 있는 비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상상력과 양심이 결합이 되었을 때 의미 있는 비전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양심이 결여된 상상력만으로 비전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없는 상상력. 이거는 의미 있는 비전이 아니라 파괴적인 비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히틀러를 생각해요. 히틀러와 테레사 수녀님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히틀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없었죠? 양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아우슈비츠라는 그 죽음의 수용소로 몰아서 살인을 저질렀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뭐가 있었습니까? 양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양심에 입각한 상상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랑의 비전을 만들었다. 자, 여러분, 사랑의 비전을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파괴적인 비전을 만들어야 돼요? 예, 사랑의 비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비전은 뭐냐면은 내 양심이 옳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야 돼. 아, 이건 정말 옳은 일이야. 이거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건 해야 돼. 이렇게 내 마음에서 계속 이거는 옳은 일이고 이건 해야 되고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해야 되고 지금 당장 해야 되고 이런 느낌들 만들어내는 게 양심이다. 이봐, 영혼이 울부짖는 그 어떤 비전, 영혼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그 비전이 바로 양심에 입각한 비전이라는 걸 아십니까? 자, 이렇게 이제 양심과 상상력이 뭘 만드냐면 의미 있는 비전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독립의지랍니다. 독립의지는 실행할 수 있는 행동력.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두 번씩 창조됩니다. 자, 모든 것은 두 번씩 창조된다. 시작.
자, 첫 번째 창조는 뭘까요? 첫 번째 창조는 마음속에서 창조되는 거야. 상상력. 자, 상상 속에서 마음속에 창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런 뭐 탁자라든지 여기 보면 뭐 플래카드 요것도 처음에는 어디서 창조되었죠?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창조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디자인을 하는 사람, 뭐 제조를 하는 사람, 생산하는 사람, 이제 그 사람들 속에서 현실 속에 창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삶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영화를 찍는 것과 비슷해. 영화를 잘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자, 시나리오 작가에 의해서, 자, 마음속에서 먼저 그 내용, 스토리가 창조가 돼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창조는 뭐죠? 영화 감독에 의해서 실제 촬영으로 창조가 돼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창조를 하는 겁니다. 난 앞으로 10년 이후, 20년 이후, 30년? 죽을 때까지 난 이런 인생을 살겠어.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이런 장면이 돼야 돼. 죽을 때는 이렇게 죽어야 돼. 죽은 이후에는 이런 이름을 남겨야 돼. 이런 게 이제 쭉 짜여져 있어요. 그게 맞게, 자, 인생을 사는 힘은 바로 공기보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아의식은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겁니다. 자, 당신은 창조자이고 당신은 스스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상력, 양심은 미션과 비전이 있다. 즉, 당신은 마음속에서 삶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기보이지, 소중한 것을 먼저 한다. 여기서 이제 시간 관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동기보이지는 바로 소중한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즉, 큰 돈을 항아리에 먼저 넣을 수 있는 그 이른바 현실 속에서 창조할 수 있는 힘이 동기보이지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시면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중요한 개념. 지금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실행이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어진 대로 또 우선순위를 나도 모르게 1순위, 2순위 정해가지고 막 정말 시계바늘처럼 살아갈 거예요. 근데 정말 큰 돌이 뭔지 아시? 대인이 큰 돌이 뭔지.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승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탄생의 승부는 네 가지 지능을 우리는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자, 네 가지 지능. 이 중에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러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IQ, PQ, EQ, SQ. 아마 여러분들 IQ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EQ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혹시 PQ 들어보셨나요? SQ.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로운 걸 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거 IQ를 알기 전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자, 살며, 시작. 사랑하며, 배우며, 유산을 남긴다. 이 네 가지 개념을 좀 한번 이해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네 가지 욕구에 의해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유산을 남긴다. 혹시 나는 살고 싶지 않다 하는 손들 보겠습니다. 나는 사랑하고 싶지 않고 사랑받고 싶지도 않아. 손들 보겠습니다. 없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 나는 배우는 거 딱 싫어. 난 배우고 성장하지 않아. 죽을 때도 이런 모습으로 죽을 거야. 그럼 남수들 없어요? 나는 내 가족, 자, 내 직장, 이 세상 나로 인해서 전혀 좋아지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없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살아가는데 정말 잘 살고 싶어요. 자, 건강하게 돈도 많이 벌면서 직장에서 성공을 하면서 잘 살고 싶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내 하는 일을 사랑하고 이 사랑의 에너지를 키우면서 아마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지고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이런 배움과 성장에 대한 욕구를 많이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에머슨이 이야기하기를 성공은 뭐냐 물으니까요. 많이 웃는 것.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 이전보다 태어난 이후에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보다 태어난 이후에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갈 책임이 있다 이거죠. 우리는 우리 가족을, 우리 집안을 나로 인해서 더 나은 가족, 더 나은 집안으로 만들고 갈 책임이 있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입사하기 이전보다 이 직장을 더 나은 직장으로 만들어 놓고 은퇴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태어나기 이전보다 태어난 이후에 이 대한민국이 나로 인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유산이라는 거죠.
자, 여기 삶에 해당되는 것은 결국 이제 생존이죠. 생존. 그 다음에 이제 규율. 이제 규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안 하는 게 규율이에요. 하기 싫지만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죠? 하기 싫은데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기 싫지만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규율이다. 오늘 아침에 6시에 노는 거는 해야 될 일이죠. 그죠? 근데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온 분들이 있죠. 분명히 또 돈 내놓고 안 나온 분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 규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김호원 안이사님처럼 12시에 일어나신 분이 계세요. 혹시 지각할까봐. 12시. 이 김호원 안이사님이 지금만 그런 게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강남에 아침 인간 할 때도 그때도 보면은 막 새벽 4시에 나와요, 4시에. 그래서 마중빛이라고 불렀어. 우리 정세현 원장님 뒤에 계시죠? 아예 잠을 안 자고 나왔습니다. 네? 잠을 왜 안 자? 잠을 못 올까봐. 자, 이런 분들은 뭐예요? 규율이 강해요, 약해요? 자기 규율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잠을 안 자는 그 고통, 이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약속을 지키죠.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을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죠. 이 규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규율을 아주 잘 지키는 분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여기 정세현 원장님, 우리 성창원 총장님, 여기 또 김호건 한의사님, 뭐 또 여기 오행자 본부장님, 뭐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인간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리더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며 봅니다. 사랑하면은 주로 이제 나 자신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대인과의 관계, 뭐 어떤 내가 하고 있는 일과의 관계, 이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관계 지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관계 지능의 중심은 바로 사랑이죠. 나와의 좋은 관계 되려면 나를 사랑해야 되죠. 맞습니까? 가족과 좋은 관계 되려면 가족을 사랑해야 되죠. 맞아요? 자, 우리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 주변 사람들 사랑해야 되죠? 내가 하는 일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사랑해야 돼요. 즉, 일에 대한 열정이 나와야 돼요. 내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을 사랑해야 됩니까? 증오해야 됩니까? 내 삶을 사랑해야 돼요. 자, 삶아 사랑한다. 시작. 내 삶을 사랑하면은 삶에 열정이 오는 거야. 이제 사랑의 힘을 키우는 거야. 사랑이 커지면 열정은 따라오죠. 그 다음에 자, 배우며 이거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 배움이라는 것은 내 인격적인 성장, 뭐 의식의 성장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바로 비전을 만드는 힘이 바로 배움에서 온다는 거죠.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비전이 올 수가 없어요. 자, 배워야만 비전이 논다. 자, 배운다라는 거는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나의 필요와 세상의 필요에 맞게 일을 하는 게 바로 비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알아야 멘탈을 한다 이 말이 있는 것처럼 자, 배워야만 비전을 만들 수가 있다. 자, SQ는 영적 기능, 유산을 남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은 평범한 사람들 보면요, 우선 신체 기능에 있어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규율이 없죠. 규율이 없다는 이야기는 바로 탐닉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자,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뭐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탐닉 아닙니까? 그래서 이 탐닉은 다른 말로 하면 동물과 같은 인생. 시작. 동물과 같은 인생이 바로 탐닉입니다. 그래서 뭐 살찌고, 뭐 알코올 중독, 뭐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뭐 중독에 걸린 사람 있잖아요. 다 탐닉이죠. 자기 규율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EQ. 자, EQ에 이제 감성적이 이제 주로 보는데 이건 사회적 거울, 아마 사회적 거울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사회적 거울은 뭐냐면은 왜곡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자, 어떤 좋은 건 삭제시켜버리고, 뭔가 일반화시키고, 자, 이 마음의 생각, 마음의 이 거울이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요술공원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었을 때 코는 삐뚤어지고, 눈은 커지고, 입은 찢어지고 그런 거울 보셨어요? 자, 나 자신을 그렇게 비춰보면 어떨까요? 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렇게 요술공원에 삐뚤어진 그 거울처럼 내 마음의 거울도 삐뚤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세상을 삐뚤어진 모습을 보고 나 자신을 삐뚤어진 모습을 보는 거죠. 나 자신이 싫고 만나는 사람이 싫고 세상이 싫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IQ, 지적 능력이 떨어지니까 비전이 없고 피해의식이 젖어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 남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죠. 즉 에고에 입각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이렇게 위대함은 뭐 내면의 소리를 찾는 건데 바로 이제 이게 BQ, 규율. 자,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규율의 힘이 커지면서 자, 그다음에 감성 지능도 커지면서 자, 지적 능력은 비전을 만들죠. 그다음에 영적 기능은 자, 양심에 맞게 유사를 남길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연결되더라. 자, 다시 이제 정의를 해보면요. 자, 신체 기능은 뭐냐면 규율의 힘을 키우는 거죠. 계속 어떤 하나의 규율의 힘을 키워서 집중하다 보면은 재능이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그렇죠? 아침 인간 계속 오다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아니면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즉 성공의 기능이 커진다 이 말이에요. 계속 운동하면은 운동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운동 잘하죠. 계속 글 쓰기 하면 글을 잘 써요? 못 써요? 그래서 이제 이 신체 기능은 뭐냐면 재능을 만드는 힘이 바로 신체 기능이다. 그래서 나는 재능이 없어, 뭐 잘하는 게 없어, 남들보다 특별한 게 없어, 이런 분들을 보면은 규율이 없는 분이에요. 어떤 하나에 집중을 못해요. 그 다음에 IQ는 뭐냐면 어떤 비전을 만드는 힘, 즉 나의 필요와 세상의 필요를 아는 그 힘이 바로 IQ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EQ는 자, 사랑을 통해서 열정을 만드는 힘이다. 마지막에 SQ는 유사를 남기는 의미 있는 비전을 만드는 힘이 바로 SQ다.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PQ, 뭐 EQ, IQ, SQ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좀 봐야 돼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사분면의 활동 영역하고 연결돼요. 자, PQ는 세 가지 영역이에요. 자, 첫 번째, 자, 신체 건강, 시작. 두 번째, 직업적인 성공. 재정, 돈. 그러니까 잘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세 가지를 잘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간다. 두 번째, 직업적으로 내가 성공을 이룬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산다. 맞습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지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내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매일 또는 매주 어떤 활동들을 반복해야 될까? 예, 지금부터 머릿속에 그리세요. 종이에 그리셔도 괜찮아요. 그럼 뭐 현명한 식사, 뭐 일관되고 균형 잡힌 운동, 뭐 적절한 휴식, 뭐 기분 전환, 스트레스 관리, 예방적 사고 이런 게 뭡니까? 그죠? 자, 직업적으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매일 또는 매주 반복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문성을 키우고 유능해지고 커리어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 재정적으로 안정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돈을 어떻게 벌고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여기에 대한 활동 목록들을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라는 거죠. 자, 이해되고 있나요? 이해되고 있으면 고개 갖다 가세요. 오케이. 너무 빠르면 빠르다고 이야기하세요. 사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잘 따라오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자, 두 번째, 자, EQ. EQ는 지금 영역이 좀 많아요. 우선 자기사랑, 자존감, 자아의식을 어떻게 키우느냐. 두 번째는 가족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첫 만남 심리 가족을 어떻게 만드느냐. 네 번째,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인관계 리더십을 어떻게 키우느냐. 마지막에 세상과의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요게 전부 이제 EQ의 영역이다 봅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5가지 영역을 잘하면은 EQ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우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여기 오셔야 돼요. 거기 첫 만남 훈련입니다. 여기 오셔야 됩니다.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됩니다. 독수리는 독수리 떼와 함께 날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 아침에 가족이 되셔야 되고요. 자아 강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즉 나를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뭐 긍정문을 낭독한다든지 감사일기를 쓴다든지 나 사랑 셀프 토크를 한다든지 이런 자아 강화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NLP, 제가 주창하고 있는 이 NLP 훈련을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목록들을 일단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족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매일 또 매주 뭔가를 할 것인가. 자, 부부관계, 자녀교육, 형제자매 또는 아름다운 집안 전통 만들기. 여기 우리 김홍원 한의사님이 계시지만은 저는 집안 전통을 만드는 힘은 저는 우리 김홍원 한의사님만큼 잘하는 분이 없을 것이다. 감히 이렇게 제가 정말 존경하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옛날에 2005년도에 그 아침 여행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강의하면은 정말 토시 하나 안 남기고 다 받아 적어요. 왜 받아 적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진짜 숨소리도 다 적고 하품은 하품. 그렇게 이제 A4 용지에 한 15페이지 분량을 노트 필기를 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수원 그 명인 한의원에 이제 가니까요.
가족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님, 큰딸, 둘째딸, 셋째 광개토, 마지막이 향인가? 막 이렇게 4명 앉혀갖고 세미나를 하는 거죠. 오늘 새벽에 정동훈 코치한테 강의를 듣는데 내가 세미나를 해보겠다. 이렇게 막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실천하라고 시킨 거 있잖아요. 뭐 긍정문 낭독이라든지 뭐 힘을 주는 질문법, 뭐 감사일기 이런 거 가족끼리 다 하는 거예요. 아,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김옥원 한의사님을 한번 닮아보는 거 어떨까요? 멋지죠? 네. 자, 박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쉽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집으로 가져가세요. 자, 부부간에 또는 자녀와 소통하면서 뭐 훈련해보는 거 좋습니다. 혼자서 긍정문 낭독하지 말고 같이 낭독하시라. 같이 또 질문법과 함께 이야기하시고 감사일기 나누시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거. 그다음 첫 만남 심리 가족을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무조건 이제 긍정이 존중, 공감적이에 뭐 어떤 진정성 있는 그런 만남을 갖는 훈련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따로 강의를 한번 할게요. 이거 참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적으로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적으로 깊은 관계를 만드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돈이 한 1,000만 원 필요해요. 1,000만 원.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1,000만 원을 선뜻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는 있다.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야, 인생 정말 잘 사셨네요. 자, 이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나한테 이 조건 없이 돈을 1,000만 원 빌려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교통사고로 쓰러졌을 때에 만사 제껴놓고 나를 위해서 달려왔어. 병원에 입원시켜주는 사람, 이런 분들이 이제 실적인 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자, 현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아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정작 필요할 때 내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그 첫 만남 심리 가족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소통, 뭐 리더십, 요거는 뭐 제가 강조하지 않더라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모든 성공의 85%는 스피치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대인관계 능력이다.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언어의 수준이 인간관계 수준을 결정하고 인식의 수준을 결정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언어의 수준. 언어의 질을 높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생의 질은 절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언어라는 것은 생각을 만들고 행동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우리 운명을 창조하는 힘이 바로 언어에서 온 겁니다. 치유 변화의 원천도 바로 언어고 모든 인생을 창조하는 힘도 언어에서 온다. 창조의 첫 번째는 언어에서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생각이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아주 쉽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나는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생각을 많이 해. 근데 이 행복은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나는 행복해. 시작. 나는 행복해. 나는 정말로 행복해. 나는 정말로 행복해. 자,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말을 하니까 어때요? 머릿속에 생각이? 행복의 생각이 바뀌죠? 이렇게 이제 언어는 생각을 만든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치유 변화의 첫 번째 단추는 언어다.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삶은 절대 바뀌어지지 않는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뭐 대인관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실행해야 될 게 뭐냐면 고급 언어를 사용하는 이 언어, 즉 스피치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상과의 소통. 무슨 세상과의 소통이 중요해. 나는 근데 나 혼자 잘 살다 죽어버릴래. 아니에요. 세상 속에 나를 만들어야 되고 내 안에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세상과 하나가 돼야 되고 내 안에 세상을 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자, 책을 써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블로그에 매일 글을 쓰면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유튜브 동영상으로 뭐 내가 강의를 하거나 내 일상을 나누거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나누거나 어쨌든 세상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소통하다 보면 또 아는 사람도 생기고 또 뜻밖의 또 운 좋은 일도 생기고 이렇게 오행재 본부장님처럼 또 이렇게 막 방송에서 또 섭외가 오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기 EQ예요. 그 다음에 이제 IQ를 봅니다. IQ는 우선 첫 번째 자기 개발. 시작. 자기개발. 두 번째 전문성 키우기. 전문성 키우기. 세 번째 명강사 가르치기. 아마 자기 개발하고 전문성 키우는 거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무슨 명강사가 왜 IQ에 들어가? 아닙니다.
명강사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가르치는 것이 가장 잘 배우는 겁니다. 가르치기 이전까지는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teaching is learning. 가르치는 것이 바로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적인 강사이건 아니건 간에 반드시 목표를 삼아야 될 게 나는 명강사가 되겠다. 자, 명강의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한번 심어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에 성공한 사람들의 세 가지 조건인데, 세 가지 특징들. 첫 번째는 자기 전문 분야의 전문성을 가졌어요. 두 번째는 그 전문적 영역을 강의로 멋지게 풀어내는 이 강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혼자 일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조직력을 갖고 있더라. 이게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명강의, 명강사가 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알고 있는 전문 분야를 수많은 사람들한테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아주 멋진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개발에서 뭐 동기부여 강의를 듣고 성공학 책을 읽고 긍정문을 낭독하고 뭐 어쨌든 이런 거 활동도 만들어 보시고, 자, 전문성을 키우는 것, 전문 분야 책 읽기, 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 이런 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공부할 시기를 놓쳐서 만약에 내가 뭐 대학을 못 나왔거나 또는 뭐 석사 박사 학위가 없거나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학사학위, 석사 박사학위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스펙을 만들어야 됩니다. 스펙.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고졸이에요. 어떤 사람은 박사 학위를 받았어. 어떤 사람이 능력을 더 많이 발휘할까요? 박사학위죠. 이게 뭐냐면 권위적인 믿음 신뢰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 권위적인 믿음 신뢰. 똑같은 능력인데 그래. 제가 치료를 해보면 그래요. 제가 박사학위 이전에 치료를 했던 시기와 박사학위 받은 이후에 치료를 한 시기가 있는데요. 자, 박사학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치료를 하니까 치료 효과가 2배, 3배 빨라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나는 권위자를 인정해주는구나. 그래서 이왕이면은 권위자로 인정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2배, 3배 효과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학위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SQ입니다. 영적 지능이죠. 영적 지능 10번째는 제가 사랑이 깃든 봉사. 시작. 두 번째 의미 있는 비전. 세 번째 의식 성장, 영적 성장. 자, SQ를 키우기 위해서는 사랑이 깃든 봉사활동을 해야 돼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를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성공도 그렇고 행복도 그렇고 뭐 건강 뭐 모든 것들이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남들에게 나눌 수 있느냐. 자, 이런 원리를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준다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부자가 될 겁니다.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준다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나는 자연스럽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결국은 사랑이 깃든 봉사를 하면 할수록 내가 더 행복해지고 더 부를 이루고 더 큰 성공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성공은 채취하는 게 아니고요. 성공은 더 많이 나누는 겁니다. 더 많이 나눌수록 더 크게 성공하는 거죠. 아셨습니까?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너무 늦게 철이 들고 너무 빨리 나이가 든다는 겁니다. 철이 들어가지고 맞아 더 많이 나눠야 되는데 다른 사람 더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왜 내가 내 것을 위해서만 살았을까? 그때 이미 나이가 80, 90대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사랑이 깃든 봉사를 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은 다른 사람이 그 원한을 이룰 수 있도록 더 많이 도와주는 그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나는 뭐 직장 생활하니까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벌고 뭐 주말에 내가 요양원에 가거나 뭐 고아원에 가거나 여기서 내가 봉사활동을 해야지. 또는 내가 개같이 벌었어. 정성처럼 써야 된다 이 말처럼 뭐 돈은 좀 개같이 벌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부금을 내거나 내가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이러면 되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개같이 벌어서는 정성처럼 쓸 수가 없습니다. 개같이 번 사람은 절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더 많이 봉사를 하세요. 저는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10번 치료해 줄 것을 저는 12번, 13번 치료를 해주면 돼요. 2번, 3번을 더 치료하면서 봉사한다. 200만 원 받을 것을 한 180만 원만 받아서 20만 원을 봉사를 해준다. 제 모토가 뭐냐면은 버는 돈의 10배를 돌려준다.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를 내든지 간에 그 10배를 제가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뭐죠? 10배를 봉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봉사하면은 뭐 봉사는 그냥 따라오는 거죠. 너무 쉽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의미 있는 비전은 뭐냐면 앞서 제가 충분히 이야기했어요. 양심과 상상력이 결합된 그런 상태에서 의미 있는 비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과 대의에 기여했다는 의식을 갖고 어떤 비전, 사명, 가치에 맞게 자기 정렬된 삶을 살겠다. 그래서 메인 비전, 로드맵, 사명 선언서를 점검하는 이런 활동들이 아주 중요하겠죠. 마지막 의식 성장.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인데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자, 삶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배움과 성장을 위한 체험의 신비이다. 시작. 삶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배움과 성장을 위한 체험의 신비이다. 체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들 체험의 신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여러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그죠? 힘든 일, 뭐 기쁜 일 다 많이 있겠죠. 그 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성장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알아차려야 된다. 자, 알아차려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내 삶을 관찰자로서 관찰하십시오.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나? 내 감정도 관찰하시고, 내 말도 관찰하시고, 내 행동도 관찰하시고, 내 삶의 순간순간을 관찰하시라는 거죠. 관찰자로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반드시 한 5분 정도는 자기 자신에게 피드백을 하고 주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잘한 건 무엇인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내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런 자기 통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눈을 감고 자기 명상, 체면 명상하면 가장 좋죠. 그러면서 이제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바로 의식성장, 영적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PQ, IQ, SQ, 뭐 EQ까지 다 공부가 됐죠. 근데 조금만 더 진행하면 바로 이거예요. 내면의 열정에 불을 붙여라. 시작. 그 능력을 키우면서 내면의 열정을 찾아야 돼요. 내면의 열정을 찾기 위해 내면의 소리, 기인의 독특하고 의미 있는 공헌, 사명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최종적인 정리가 되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우선 여러분들 내가 타고난 능력과 강점은 무엇인가? 이 재능을 발견해요. 재능. 자, 재능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타고난 그런 강점을 규율 있는 계속 반복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재능이 만들어졌죠?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재능을 일단은 발견하고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당신은 무엇에 대해 신바람이 나는가? 시작. 무엇에 대해 신바람이 나는가?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가는 전날 마음이 어땠어요? 소풍 가기 전날 들떴죠? 설레고 오죠? 요즘 여러분 출근하려면 가슴 설레입니까? 오늘 할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듭니까? 예, 그게 바로 열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슴이 뛰어야 된다. 아침에 침대를 박차고 나오게 만드는 그런 가슴 뛰는 일을 만나야 되고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만약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재미가 없다면 그 일을 그런 재미있는 일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도 안 된다면 그 일을 그만두고 정말 가슴 뛰는 재미있는 일을 찾아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나를 포함해서 세상에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작. 나를 포함해서 세상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신바람이 나는 일이지만은 세상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비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 일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 당신의 영혼을 움직이는 올바르고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시작. 당신의 영혼을 움직이는 올바르고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자, 이 네 가지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내면의 소리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잘할 수 있고, 자, 소풍을 가는 것처럼 너무나 신바람이 나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내 마음의 영혼은 옳고 가치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중심에 내면의 소리,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혹시 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하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다.
오케이, 세 분, 네 분이 계셔요. 자, 이분은 정말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자, 이 사명을 찾은 분들은 자, 행복이 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정말 그 행복의 느낌이 뭔지. 그래서 32살에 이걸 찾았거든요. 32살에 내가 치유 변화의 전문가가 되겠다. 이 세상에 상처와 아픔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이분들이 자기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돼요. 이걸 찾았을 때 저는 한 일주일 잠을 못 잤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걸 다시 세부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볼게요. 자, 나는 가족, 지역사회에 일하고 있는 조직에서 어떤 필요를 느꼈는가?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느꼈느냐 이 말이죠. 여기 바로 비전이고요. 두 번째, 나는 교육을 통해 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진정한 재능을 갖고 있느냐? 자, 그 필요를 충족시킬 기회는 나의 일정에 불을 붙여주는가? 자, 나의 양심은 행동을 취하고 참여하기를 제청하고 있느냐? 정말 옳다라고 부르짖고 있느냐 말이죠. 자,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이걸 찍으세요. 자,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영혼을 움직이는 어떤 걸 찾아야 한다. 시작. 영혼을 움직이는 어떤 것을 찾아야 한다. 이건 내 양심이 옳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 이건 정말 옳은 일이야. 네가 하지 않으면 안 돼. 세상 그 누구도 아닌 네가 해야 돼. 제가 참만남 심리가족이 목숨 거는 이유는 뭐냐면요. 참만남 심리가족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정동문이라는 이야기죠. 그 누구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동문 네가 해야 돼. 너는 죽을 때까지 그 참만남 심리가족을 만들어 주고 있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거는 다른 사람, 다른 누구도 아닌 네가 이걸 해야 된다고 부르짖는 그 양심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셔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그것을 뛰어나게 잘해야 한다. 시작. 그것을 뛰어나게 잘해야 한다. 남들보다 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딴 건 모르죠. 참만남 심리가족을 만드는 건 남들보다 잘 자신 있습니다. 22년 돼왔고. 자, 세 번째,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게끔 탁월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막 신바람이 나야 돼요. 침대를 박차고 놀 수 있는 그 신바람, 그 열정, 그 생각을 가슴이 뛰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오늘 우리 기본화 인사 12시에 일어났거든요. 잠이 안 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그것이 다 나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벌지 않아야 된다. 아무리 일이 좋고 재미가 있고 내가 잘할 수 있어도 돈이 안 되면은 한 3년은 갈 거예요. 3년. 그래도 돈이 안 되면은 다 그만두죠. 안 그래요? 봉사와 사명의 차이는 뭐냐면, 봉사는 돈이 안 되더라도 계속 하는 거예요. 사명은 자, 봉사가 되면서도 돈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돈을 벌면서 봉사하십시오. 돈을 벌면서.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지 않아야 된다. 제가 이 자기개발 쪽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걸 좀 발견했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면은 돈을 벌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해요. 옳은 일을 하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 돈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네?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자, 다른 분하고 심리 상담해주고 치료해주고 막 다른 분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데, 근데 왠지 모르게 돈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분 계십니까? 여기 재영숙 선생님 계십니다. 자,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봉사에 따라서는 대가가 없는 봉사도 있잖아요. 내가 사명을 가지고 하는 봉사지만 네. 돈이 안 들어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 자.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자, 그는 이제 순수한 봉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자, 이거는 이제 봉사를 뛰어넘은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명은 돈이 되는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옳은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을 절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 도와주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또는 치유가 되도록,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여러분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더 좋은 일을 하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 도와주십시오.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모든 걸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날마다 행동을 취해야 한다. 자, 이 1번부터 4번까지 되면 행동을 취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가 정리되겠는데, 이제 아마 이게 이제 중요한 건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명선서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사명서 쓰기 이전에
오늘 이제 중요한 개념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 이 생존의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안정을 위해 갈 수도 있고, 성공을 위해 갈 수도 있고, 또는 우리 김홍환 이사님이나 우리 신창훈 총장님처럼 의미 있는 삶을 향해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행복은 생존보다는 안정, 안정보다는 성공, 성공보다는 의미 있는 비전을 추구할 때 행복의 질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단계 중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행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비전을 가져야 된다. 자,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의미 있는 비전을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그리고 내 가족의 사명, 직업적인 사명, 개인의 사명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2주 후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은 특별히 제가 막 이런 활동을 안 시키고 혼자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혹시 지루하셨나요? 재밌었어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잘 살아왔나? 라는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죠?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냥 내가 나름대로 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이렇게 막 해서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나? 이런 의문도 또 드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간 관리, 목표 관리, 인생 관리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IQ, EQ, PQ, SQ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씩 내게 이제 물음을 던져가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제 교수님하고 예전에부터 공부를 했었고 또 최근에 다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혹시나 몰라서 오늘 제가 이거를 프린트를 했거든요. 교수님하고 배운 거 이거 직업설명서까지 다 해서 쓴 거예요. 이제 저도 100% 완성은 아직 다 못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내가 잘 살고 있는, 가끔 저는 내가 총장님한테도 여쭤볼 때가 있어요. 총장님,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물을 경우가 있어요. 왜? 확인받고 싶거든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 건지 자꾸 확인받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런 거였구나, 스스로에게 묻고 물어서 가야 된다. 그런 길을 오늘 정동 교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2주 후에는 이제 교수님이 개인 사명서, 직업 사명서, 가족 사명서 이런 것들을 쓰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사분면에서 내가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써갈 수 있도록 아마 해 주실 거예요. 오늘 열강을 해주셨죠. 우리 정동문 교수님께 정말 내 삶을 바꿔주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